오늘은 드립하는 중에 예뻐서 많이 사시는 케맥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케맥스는 일체형으로 서버와 드리퍼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이 모양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맥스가 개발된 지 7, 80년이 지났고 너무 오래된 스타일의 방식이라서 모양은 매우 트렌디하고 이쁜데 실제로 커피 추출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리퍼들은 이 리브라는 게 있어서 필터와 본체 사이에 간격을 벌려가지고 물이 빠지고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추출이 매우 원활한 반면에, 이 케맥스 같은 경우는 물이 지나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물을 붓도록 해가지고 물길을 하나 내는데, 이 통로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게 유일하게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지나가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출을 해보시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막히게 되면서 추출이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커피, 즉 중간 배전, 그러니까 중간 로스팅 이상의 커피를 쓸 경우에 매우 쓴맛이 강조되고 커피가 바디감이 증가한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잔미가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추출 시간도 매우 길어집니다. 다만 요즘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약배전 커피, 즉 라이트 로스팅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 커피 맛이 매우 약하다 보니까 이 드리퍼를 사용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커피 추출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커피에서 목질개 맛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맛만 나던 커피가 좀 더 입에 넣었을 때 묵직한 느낌을 주게 되니까, 너무 약한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드리퍼를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굉장히 약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바디감 있고, 또 특징적으로 바디감이 증가하면서 입에 남는 맛이 단맛이 증가했다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리퍼를 쓰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커피, 즉 미디엄 로스팅 이상의 커피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얘는 전통적으로 필터가 매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필터가 이렇게 펼쳐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접으실 때 조심스럽게 접으셔야 되는데, 가운데를 한번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접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접어진 부분이 안쪽으로 오게 돼서 다시 접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를 벌려서 이렇게 꽃가루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한 겹이라서 물이 나가기 쉬운데 이쪽은 여러 겹이라서 물이 잘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힘을 받기 때문에 세팅하실 때 물 길 쪽으로 여러 겹 겹친 애들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터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추출을 할 건데, 추출을 하실 때 얼마만큼 양을 뽑아야 되나요 하면, 여기 보시면 제작할 때 여기에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딱 2잔, 즉 300ml 정도 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즉 여기까지 뽑으면 이 머그잔 하나 가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정량을 뽑는 거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의 밑에까지 뽑으시면 딱 머그잔 한 잔 뽑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혼자서 가볍게 커피를 즐기실 때 요 작은 크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머그잔 2잔을 뽑으셔야 된다면 이거 위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2배 되고 요거보다 넓은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피 기준은 머그잔 한 잔을 뽑을 거기 때문에 약 20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아 놓은 커피 20g을 사용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20g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물을 부으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조심스럽게 부어도 물이 차오를 겁니다. 그리고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붓는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기 주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 빠짐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1차 주입을 몇 미리, 2차 주입을 몇 미리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으실 거예요. 초기에 불림, 즉 프레임 퓨전을 얼마를 할 건지만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주시고, 적정량의 물을 붓고 기다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서 얼마나 많은 중력을 넣어줄 건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물을 부어서 중력을 세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 절반 정도까지만 부어서 물의 중력을 일정하게 제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빠지면 다시 보충해주고 조금 빠지면 보충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매우 답답한 드리퍼긴 한데 실제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드립하기엔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물 빠짐 속도가 빠르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했을 때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드리퍼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뾰족하게 해서 가운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각으로 깊이 돼 있어서 물을 위에서 부어줄 때 일반적인 드리퍼를 부을 때처럼 돌리는 것을 위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밑이 물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만 적셔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전체가 사전 추출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을 때 항상 가운데를 중심으로 충분히 물을 부어서 전체가 잘 적셔졌다고 생각할 때 한 바퀴 정도만 가볍게 물을 부어주시고 멈춰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이 들어가고 이게 적셔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물이 적당량 조금씩 나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잘 적셔졌다고 보면 됩니다. 잠깐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물이 잘 적셔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사전 추출이 진행되면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 주셔도 되고 세게 부어도 되고 어차피 물이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물을 부어 주시고 보통은 저희가 150ml 정도 기준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부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부어주고 기다리시고 다시 중간 정도까지 약 150ml 정도 다시 채워주도록 할 겁니다. 매우 물이 천천히 나가는데 좀 무리하지만 잠깐 들어보면 드는 순간 물이 빠르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기가 필터가 벽에 밀착해 버리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커피가 매우 천천히 추출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커피를 못 내리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일정한 커피를 나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외려 못 내리는 사람한테는 항상 일정한 결과물을 얻기에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다양한 맛을 구현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추출이 됐으니까 이제 2잔의 분량의 커피가 추출됐습니다. 원한다면 끝까지 하셔도 되지만 오래 기다리게 되면 목질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빼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드리퍼가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사실은 커피 물이 안 빠진 찌꺼기를 따로 빼놓기가 너무 불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충분히 준비된 커피를 부어주시면 아까 목표로 했던 머그잔 한 잔 정도의 약 70%가 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즐기시기에 아주 적당한 커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대체로 추출 시간은 2분 안쪽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디감을 더 내고 싶다 그러면 더 가늘게 갈아서 하시면 좀 더 추출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바디감이 나오게 되고요. 더 늦추고 싶다 했을 때는 커피를 부으시고 스월링이라는 걸 하시게 되면 이 추출막이 좀 더 막히기 때문에 좀 더 느리게 추출돼서 바디가 좀 더 강한 커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시면 좀 더 강한 커피를 내리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배전 커피를 진하게 내리는 약배전 커피를 좀 더 바디감 있게 즐기고 단맛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드리퍼를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